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제9대 시군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조례까지 개정해 창원시설공단의 모든 직영 주차장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해놓고 특정 주차장만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생산 선박 점거 농성 중인 가운데 정의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폭염 속 농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숙식도 해결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며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9대 시군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거부와 천막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15석과 7석.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주장했지만 한 석을 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양보라고 밝혔습니다. 통큰 양보를 통해서 대립과 반목보다는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제9대 의회가 출발해서 진주 시민들한테 오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자, 그런 취지에서. 반면 다른 시군 의회는 출발부터 파행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장 선거에선 민주당 4명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단 5석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8석을 차지해 동수를 이룬 거제시 의회.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겠다면서도 후반기는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 한치도 앞도 못 내다보는데 합의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기는 후반기대로 하고 전반기 원 구성이라 빨리 해서. 저는 왜 이게 기울어진 채로 원을 구성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치를 밑바탕에 깔고 간다면 이건 당연히 2년씩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순리입니다. 밀양시 의회에선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 시도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소통과 협치는 실종된 가운데 다수당의 독재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없는 의장단 싹쓸이는 이번 9대 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의 일부 직영 주차장에서 선납 주차권 할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죠. 취재를 더 해봤더니 창원시가 조례까지 개정해 모든 직영 주차장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특정 주차장만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50% 할인 주차권엔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창원시가 2007년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상가 이용자와 영세 상인에게 주차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시장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당시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 13곳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방침을 토대로 공단도 다른 상가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창원 지역 전 상가에 50% 할인한 선납 주차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특정 주차장 3곳에만 15년째 할인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선납권을 저희들이 어떤 제기를 하고 해둬라. 그럼 저희들도 또 시행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건 제기가 없고. 50% 할인 특혜를 주는 주차장 3곳의 1년치 수익금은 각각 1억 원과 2억 2천, 2억 6천만 원으로 할인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5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창원시 재정으로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납 주차권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군가 할인받아 구매한 주차권 수십 장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건데 판매 수량과 대상,
양도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팔아도 된다는 규정이나 팔아도 안 된다는 규정 그런 건 없습니다. 정사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제 할인해서 주는 수납권인데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팔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해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려 했던 창원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당초 취지가 퇴색된 가운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합천과 창녕 지역의 물을 김해, 양산 등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정부의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농업 용수 부족, 농축산업 제한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 하류 2km 지점, 강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강변 여가수 취소 시설 시험정이 있습니다. 낙동강 강변 여가수를 부산에 공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농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반대를 하자 실제 지하수 추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10기를 다 시공해서 여가수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민학관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낙동강 지류인 환강의 적중 취수장 인근, 이곳 역시 부산과 동부 경남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사업의 취수 후보지입니다. 이곳 환강 측면의 모래나 자갈층에 흐르는 물, 즉 복류수에 관을 매설해 물을 끌어 쓰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달 30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합천 환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 여가수를 개발해 김해와 양산 등 동부 경남엔 48만 톤, 부산에 42만 톤을 공급하는 취수 시설과 관로 102.2km를 매설하는 겁니다. 2025년엔 착공할 계획인데 지방선거 등으로 잠잠했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지역은 우리 시행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양보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계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군 의회 쪽 의회하고 민간 대표들하고 해가지고 아마 같이 이렇게 잘 아마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기존의 입장과 변한 건 없지만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정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과 밀양, 창녕, 합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아침과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1도, 창녕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소나기가 오는 곳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은 1에서 3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4도, 창원 24도, 밀양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양산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3도, 진주는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해양노조 하청지휘회가 유조선을 점거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사방 1m 철창에 갇힌 노동자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 1m의 공간을 철판으로 막은 구조물. 야외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에 팔다리를 펼 수도 없는 좁은 곳에서 버티기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유조선 바닥과 13m 높이 탱크 난간을 점거하고 벌써 2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측면이 있고 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산업은행 관리단이 배석한 가운데 파업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산업은행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이 하청 지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언제 공권력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으로 농성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외에서는 파업에 대한 지지와 철회의 대립 구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거제 옥포 조선서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시민사회 단체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하며 공권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경상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작업반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 책임자 연합회는 집회를 열고 하청지회 파업이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 벼랑 끝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인명이 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숙식도 해결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면서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한 뒤에 이들 명의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쉽게 범행에 가담시킬 수 있고 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쉽다는 이유로 범죄에 휘말렸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눌러쓴 남성이 도로에 멈춰선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이야기를 나누고는 함께 차를 타고 떠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SNS에 숙식도 해결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명 가출팸에 있다며 가출 청소년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청소년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게임 아이템과 중고 물품 등을 판다는 글을 청소년 명의로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금액만 1,900만 원이 넘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그래도 신용이 좀 가니까 그거를 믿고 좀 거래를 먼저 선으로 입금하고. 가출 팸에는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지적 장애인도 있었는데 인터넷상 허위 매물이라는 폭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가출인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당 5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입출금 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청소년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예술단의 콘서트 휴 거창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거창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창녕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오늘 창녕 남지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적조와 고수온 피해 대비 찾아가는 어업인 특별교육이 오늘 고성군 해상과 육상 가두리 어장에서 펼쳐집니다. 샛들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함안군 칠원읍에서 거행됩니다.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원산지 표시 개선 교육이 오늘 낮 2시 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2달여간 욕설 집회를 벌여온 A씨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심한 욕설을 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차례 범칙금을 부과하고 집회 제한까지 했지만 법 위반이 계속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지법 행정일부는 모 보수단체가 양산서저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집회 방식이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지역 2만 7,800여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늘 7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릅니다. 경남교육청은 평가가 끝나는 대로 도내 96개 고등학교 평가 결과를 모아 분석한 자료를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 올려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 관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진단 검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시도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면 경남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도민들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안에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산청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청군 동학농민군 학살지의 유해 발굴을 관계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894년 일본군과 관군에 쫓긴 동학농민군 180여 명이 하동 옥중에서 지리산 쪽으로 모여들었다가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에서 모두 학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미조건역 3터 조성 사업이 공모 결과 최종 선정돼 사업비 약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조 평생배움터와 글로벌 문화 나눔터를 조성해 열악한 청소년 시설을 개선하고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의령군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의령군 7공면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공면의 문화복지 복합시설과 순환형 건강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북부동 한림면 주민들과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개 토석 채취장 확장,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3개 토석 채취장 운영업체가 토지장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근에 새로운 토지장을 만들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토지장 확장으로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최대 90일까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경남에선 유일하게 창원시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으론 취약계층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는 함안군 군북면의 뜬늪과 하동군 악양면의 동정호를 2022년 경남도 우수습지로 지정했습니다. 뜬늪은 마을 주변에 방치된 습지를 복원해 생태체험 학습장과 주민 휴식 공간 등 지역 주민 주도의 작은 습지 보전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정호는 금개구리와 남생이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늪 주변에 수려한 경관이 있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기대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스마트 그늘막을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와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면 그늘막이 자동으로 펼쳐지고 바람이 초속 7m 이상으로 불면 접힙니다.
또 밤에는 LED 조명이 켜져 보안 등 역할을 하는데 창원시는 오는 9월 말까지 10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출시 50여일 만에 누적 주문 3만 건, 매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김해시 공공배달앱은 출범 당시 1,589곳이던 가맹점 수가 1,900여 개로 확장됐고 일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아파트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 사업 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진주 상평 동일 스위트, 사천 한주 빌라트, 거제 신우 마리나타운, 거제 사곡 영진, 자이온 1단지, 하만 7서 에이스 2단지로 경남의 이들 5곳에 모두 2억 원을 투입해 복합 문화 공간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을 조성합니다.